몇 시부터요? 외심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요. 외심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삼각형을 그리면 그 모든 삼각형들은 밖에서 접하는 원이 있고 안에서 접하는 원이 있어요. 밖에서 접한다라고 해서 외접원이라고 하고 안에서 접한다라고 해서 내접원이라고 하는데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합니다. 외심의 정의가 뭐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그럼 외접원이라고 하는 애는 삼각형과 어떻게 접하게 될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난 이 삐딱하게 그리는 게. 왜 안 되지?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볼게요. 자,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요.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어떠한 하나의 원 위에 있게 되고요. 그 하나의 원, 세 꼭지점이 원 위에 있을 때 그 원을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애를 보통 바깥에서 접하는 원이다 그러고 아우터 뭐 서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앞 글자 O를 따서 중심 O라고 쓰겠습니다. 공구 계정에서는요, 옛날 교재에서는 외접원을 작도하는 걸 배웠었어요. 외접원을 작도하는 거를 어떻게 배웠었냐면, 근데 그 과정이 빠지고 나서 이제 성질로 들어갔습니다. 외접원의 정의가 외심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거에 대한 성질은 어떻게 되냐?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의 둘레까지의 거리는 모두 다 어때요? 같죠?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같다시피 OA의 길이와 OB의 길이와 OC의 길이는 서로 같죠? 그죠? 성질 OA와 OB와 OC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배웠던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 안에 이등변 삼각형 3개 보이세요? OAB, OBC, OCA.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어떻게? 수직 이등분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작도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이제 얘기하자면 삼각형을 접어서요. 꼭지점끼리 서로 맞닿게 접는다면 꼭지점과 꼭지점을 서로 맞닿게 접으면 반드시 수직 이등분선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의 각각의 변에 대하여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합니다. 예전엔 이게 정의였는데요. 이제 이건 성질로 바뀌었어요. 정의는 이제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합니다.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다 외워야 돼요. 이거 다 외울 내용들입니다.
뭐가 같다고요?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거 말로 풀어드릴게요. 외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썼을 때 OA는 OB는 OC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 외심은요, 이 원 안에서 여러 가지 삼각형을 그려보면 아시겠지만, 외심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모든 각의 크기가 예각인 예각삼각형에서는 삼각형의 내부에 있고요. 내부에 외심이 위치하게 되고요. 직각삼각형에서는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얘가 되게 중요합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의 위치는 빗변의 중점입니다. 그리고 둔각삼각형에서는 삼각형의 외부의 위치예요.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요거 외심부터 한번 조금 더 외심 응용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5번에 있는 외심과 그 성질, 즉 21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다시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 8에 있는 내용들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어떠한 다각형의 모든 꼭지점이 원 위에 있을 때 그 원은 이 다각형에 외접한다고 하면 외접원, 외심이라고 합니다. 다각형 같은 경우에서 유일하게 삼각형만 언제나 항상 외접원과 내접원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내접원 또는 외접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거기에 나와 있죠. 참고 삼각형을 제외한 다각형의 외접원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3번 정다각형의 외접원은 항상 존재한다. 그렇구나. 끝. 자, 그래서 삼각형의 외심은 뭐라고요? 세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 아니요. 이거 이제 성질이에요. 이거 교재 업데이트가, 이거 옛날 교재라서 그래요. 이거 업데이트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외심의 정의는 이제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해요. 다시. 지금 여기서의 정의는 세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성질로 같습니다. 이거 정의 아니에요. 정의는 뭐라고요? 외접원의 중심이요. 그럼 나머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 다음에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외심의 성질입니다. 해서 5-1번 이그젬플 확인하고 빠르게 보고 넘어가시죠. 결국에는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는, 내부에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애들이 합동이 될까요? 같은 쪽에 있는 이렇게 두 개가 합동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요. 또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는 합동이 될 수 있겠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수직 이등분선이니까요. 그래서 AOE랑 BOE 기억 리을이 서로 합동일 거고요. AOF랑 COF 니은과 비읍이 서로 합동이 될 거고요. BOD, COD 디귿, 미음 이렇게 짝을 세 쌍 찾을 수 있겠네요. 예제 5번. 외심의 성질을 기억하시면 예제 5번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정오 판별이라고 해서 참거짓 찾는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것들 푸는 문제로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기억 맞죠? 니은 틀려요. AD와 같은 건 뭐예요? BD죠. 그죠? BD가 길이가 같은 거죠. OEOF 맞아 틀려? 틀려요. 이건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AOD, BOD 맞는 말이고요. OEC, OFC 아니에요. 같은 변에 있는 삼각형 두 개여야 해요. OAC, OCA 맞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 비읍 1번이네요. 외심의 위치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심의 위치와 관련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들 문제 중에 이제 이게 나중에 지나서는 어떤 것만 남냐면 빗변의 중점을 연결한 어떤 도형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럼 암묵적으로 머릿속에 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계속 외심. 그러니까 뭐 꼭지점까지 거리는 다 같다 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뭐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 일반적인 내심 같은 경우에는 예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쯤에 외심이 존재한다면 직각삼각형에서는 외심이 여기 존재해요. 그리고 둔각삼각형에서는 외심의 위치가 바깥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 문제에서 개념을 물어보거나 기본을 먼저 물어보거나 하는 그런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은 이 그림이고요. 응용 수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은 이 그림이고요. 일부러 작정하고 연매기기로 마음먹으면 이 모양을 이용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얘를 가지고 외심에 대한 성질이라던가 뒤에 나오는 활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 거의 별표를 쳐놓은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다른 거에도 응용이 많이 되니까 꼭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1번 뭐 작도 알아서 해보시고 6-2번 OC의 길이가 얼마예요? 4cm죠. 예제 6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얼마라고요? 3cm. 그래서 넓이가 얼마 남아요? 9파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순서대로 찾아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럭보다 외심이라고 하는 거에서 써먹는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그 도형의
외심을 기준으로 선을 그려서 A, B, C, D, E, F 라고 할 때 같은 각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요 각이 X라면 여기가 X고요. 맞죠? 얘가 Y라면 여기가 Y고요. 여기가 Z면 Z죠. 그래서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각 Z라는 값이 90.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해요. 자, XX 여기 몇 X? 2X. ZZ 여기 몇 Z? 2Z. 자, 그럼 요 외심의 위치를 O라고 했을 때 각 BOC라는 애가 2X 더하기 2Z라고 하면 A가 X 더하기 Z죠? 그래서 나오는 결론 BOC. BOC의 크기는 그쪽 방향에 있는 내각의 크기의 몇 배? 2배입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50도야. 아, 100도. 45도야. 아, 90도. 그죠? 그 다음 여기가 뭐 30도야. 아, 60도. 이런 식으로 2배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별건 아닌데요. AOB 더하기 BOC 더하기 COA가 360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A, B, C 각의 크기가 180도 나오고 그거에 2배 하면 360도 나오는 거까지도 알고 계시면 이걸 왜 알려주시냐면 이거 둔각삼각형에서 자주 써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둔각이라고 하는 그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둔각에서 외접원의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길이가 서로 같아요. 자, 여기가 40도라고 하자. 자, BOC가 40도예요. 그럼 어디가 20도야? 여기가 20도예요. 잘 안 보이죠? BOC의 A의 2배. 자,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 15도라고 하면 어디가? AOB가 여기가 몇 도? 아, 15도보다 한참 크겠구나. 그럼 뭐야? 25도 정도로 가자. 25도라고 하면은 여기 얼마? 50도. 그죠? 그럼 여기가 몇 도? 270도. 그러니까 여기 몇 도? 135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찾아라 라고 하면 어떤 삼각형까지 나오냐면 요 하나, 요 둘, 이쪽에 OAC라고 하는 요렇게 바깥쪽에 삼각형이 하나 생기는 이등변 삼각형이 또 생겨요. 그래서 외심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러니까 뭐 공간지각력이 좀 높으셔서 그냥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드물게 있을 겁니다만 그 외의 분들은 외심이 둔각삼각형으로 나오면 멘탈 나갑니다. 일단 못 찾아요.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그래서 애초에 기본에서는 잘 안 나올 거고요. 응용 심화과정 가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우리 요 길이를 얘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요. 요 길이를 AF의 길이를 내가 A라고 할게요. 뭐 중요한 아예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럼 어디가 A라고요? 여기요. 여기가 A예요. 그럼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여기도 B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C면 여기도 C가 되겠죠? 그림이 너무 지저분한가요? 그럼 그냥 지웁시다. 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의 크기가 좀 더 중요합니다. 외심은 그래서 뭐와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나오게 된다? 외심과 관련된 문제들은 주로 각을 물어봐요. 각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등변 삼각형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2배가 되는 것들 등등등. 길이가 같은 애를 물어보는 것보다 뭐야? 각의 크기가 얼마 하는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밑에 있는 example 7-1번에 x 몇 도라고요? 130도요. x랑 y랑 서로 같은 거 2번 보이세요? 그러면 20 더하기 37 더하기 x가 90도가 나와야 돼요. 그죠? 뭐라고요? 각 x 더하기 각 y 더하기 각 z가 90도. 여기다 옮겨 적을게요. x, y, z가 90도. BOC가 A 2배. 자, 그래서 x가 얼마? 33도. 그러니까 y도 얼마? 33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예제 7번. BOC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선 A의 크기를 구해야 되죠. A의 크기가 지금 현재 몇 도라고 보여집니까? 56도.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답은 얼마? 112도. 됐죠? 자, 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 내심 보겠습니다. 내심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멘트를 먼저 잡고 가셔야 되는데요. 뭐라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 점을 뭐라고 불러요? 교점이요. 무슨 뜻이에요? 교차, 지나가는, 그죠? 그런 선이죠. 그러면은 혹시 이거는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분들 있고 안 배운 분들이 있을 텐데 각이 몇 개 생겨요? 4개요. 이 각 4개를 뭐라고 불러요? 방금 전에 야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지나갔다며. 그래서 뭐가 생겼다 그랬어? 교점이 생겼다 그랬죠. 그쵸? 교각이 생겨요. 이거 교각이라고 불러요. 교각이 4개 생기고 그 중에 둘 짝지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이다라고 해서 막국지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요, 내가 이걸 또 그림을 그려야 하다니. 아이, 천천히 그려. 제가 누가 원 좀 대신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다른 선생님들은 원 더 잘 그리니? 뭐 어때요? 자, 아니야? 몰라? 아니, 저기 뭐야, 민재쌤이나 저희 신혜쌤은 그 원을 어떻게 그렸나 궁금해서. 아하. 오케이. 찐빵이야. 아니야. 원이나 치자. 미안해요. 네, 손대기 시작하면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원이나 칩시다. 네, 좀 찌그러졌어요. 미안해요. 자, 어떠한 곡선과 직선 혹은 곡선과 곡선이 만나기는 하지만 뚫고 지나가지는 않는 상태를 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직선과 곡선이 만나서 생기는 요 점을 접점이라고 하고요. 얘를 접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 이건 1학년 2학기 때 배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라 배워요? 할선. 오. 야, 3학년 애들, 2학년 2학기 지나간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 하는데, 오, 잘하셨어요. 할선이죠. 한자인 거 아시죠? 할이 무슨 할자예요? 할. 자르다. 분할하다. 라고 하는 그런 할자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니에요. 이건 너무 딴소리야. 시간이 없어. 아, 사무라이 애들, 배 째는 거. 네. 배, 복자를 써서, 짠다, 복,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서는 그냥 푹, 꾹 하고 이렇게 얌전히 죽으시는데, 원래 그 할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거래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나는 사무라이가 무사도라는 그딴 거 없거든요. 걔네들은 동네 양아치가 저기 관리들한테 고용돼서 쓰는 용역이에요. 목숨 걸고 돈 버는 직업이었던 용역인 애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를 까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돼. 그럼 네가 만약에 고용이 된 사람에서 네가 고용인을 명예를 먹칠을 했어. 그럼 네가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지. 그럼 죄를 지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목숨으로 갚아야지. 내가 네 앞에서 내 목숨을 바치게 할 테니 내 죄를 깎고 우리 가족들 돈 좀 주세요. 라는 의미로 할복을 해서 죄를 까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할복이라는 거에 정말 제대로 된 할복은요, 좀 되게 잔인할 수도 있는데, 칼을 잡고 여기서부터 니은을 그려야지 할복이 완성됐다고 얘기를 한대요. 뭘 하냐면 여기서 잡고 밀어 힘으로 쫙 하고 밀고요. 오로로로 나오는 걸 참는 상태로 칼날을 세워서 올리면 그래 고생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서 톡 쳐주는 거죠. 그게 할복의 완성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정신력이 그렇게까지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으액 하고 있으면은 이게 뒤에서 톡 쳐준대요. 그래서 사무라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무사도를 지키네 어쩌네 그딴 거 다 개소리고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신용을 하다가 같이 출전하는 그 고용인 앞에서 죽어요. 그랬기 때문에 걔네들은 전장에 나가면 나 얼마만큼 활약했어요 라는 의미로 귀를 따오죠. 그거 다 돈으로 바꿔주니까 귀 따는 것도 어떤 거고요. 걔네들은 그냥 정말 돈 많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보지 않는 비고용이에요. 그 고용주 앞에서 내가 죽지 않고 만약에 뒤에서 죽었어 봐. 그럼 쟤 왜 죽었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몸을 겁내 사리다가 영주 같은 경우가 전장에 등장했다 그러면은 와 해서 싸우다가 죽어요. 살아남으면 그러면 이제 더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받는 거고 죽어도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죽어요.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그 돈 받는 용역들이기 때문에 사무라이들 중에서 굉장한 악습 중에 하나가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면 일본 같은 경우엔 잡철이 되게 많아서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그 칼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칼을 쓰는 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왜? 잘 부러져서. 그래서 오히려 좀 딴 사람이 쓰다가 한 3개월, 6개월 쓰다가 그 주인이 죽으면 야 3개월이나 6개월 썼는데 이 칼 안 부러졌어? 좋은 칼이네? 그러고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장장이들이 칼을 만들면 이 칼이 좋은 칼인지 나쁜 칼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 가다가 아무나 썰어요. 네, 실제예요. 네,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전통으로 있어요. 이거 일본에 있는 사무라이 전통이었어요, 실제로.
대장장이한테 칼을 받으면 대장장이는 앞으로도 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앞에서 설 수는 없으니까 예, 칼을 갖고 가다가 그냥 시민들이 보이면 예, 썰어요. 그리고 칼이 안 부러졌는지를 확인해요. 날이 나갔으면 대장장이한테 가서 예, 같이 따지거나 아니면 대장장이 목을 따거나 하예요. 근데 만약에 칼 날 괜찮군 그러면 이제 기분 좋아하면서 집에 가요. 그럼 시체가 하나 생겼죠. 예, 여러분 절대로 사무라이에 대해서 예, 환상을 가지지 마시라고요. 이게 내가 까내리는 게 아니라 전 역사적인 그 팩트로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할선 그래서 저 할만 보면 이게 맨날 항상 그 할복 액 이게 항상 생각나고 이래도 이제 안 까먹는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왜 내가 부끄럽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내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점과 접선이라는 그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선까지 연결하게 되면 반지름과 접선은 항상 언제나 늘 수직이에요.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원은 접선에 항상 늘 수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접선, 수직. 접선, 수직. 항상 그 접선과는 항상 언제나 수직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서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그만하게 원을 그려봅시다. 아이고 매 아이고 매 일단 한 가지 원이 안에 생겨야 원 안에서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내 접원이기 때문에 위치는 따로 보지 않아요. 항상 언제나 무조건 삼각형의 안쪽에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을 봤을 때 뭐가 돼요? 이 접선까지의 접점이 모두 다 어떨 것 같아? 반지름의 길이로서 같겠죠. 그지? 같겠죠. 그리고 뭐라고요? 수직이라고요. 야, 수직하면 뭐가 떠올라? 삼각형이 떠올라야죠. 여기다가 그럼 보조선 여기 이제 안에 있는 이너 안쪽에 있는 서클이라고 해서 I를 쓰고요. 여기에 보조선 3개 찍찍찍 라고 그려보면 이번에는 지금 I, BF, I, BD가 서로 R, H, S 합동이 되는 거 확인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계속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내심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내접원의 중심이라고요. 내접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내접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세 변에 모두 접하는, 그죠? 삼각형 내부에서 세 변에 모두 접하는 삼각형을 이제 미쳤나봐. 원을 내접원이라고 하죠. 그럼 성질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전에 뭘 표현해줬어요? 세 변에 내심에서부터 세 변의 거리가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작도법을 배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둘이 서로 합동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요각이랑 요각이랑 어떨 것 같아? 같아요. 여기서는 뭐랑 뭐가 같았는데?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양쪽으로 서로 같았다라고 한다면 얘는 같은 방향. 즉, 뭐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달라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고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럼 예전엔 작도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적으면 변과 변끼리 만나도록 잡아서 이렇게 접어보면은 각의 이등분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교점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이거 공구계정에서 없어졌고, 공구계정까지였고요. 1호 계정부터 안 배워요. 너네들은 볼 일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 각의 크기를 x라고 하면 어디가 x라고요? 얘야. FAI의 크기를 x라고 한다면 또 누가 x야? 이 AI. 그죠? 여기가 x죠? 그죠? 그럼 여기가 y라고 한다면 아래가 y, 여기가 z라고 한다면 이쪽이 z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제가 이거 길이는 굳이 안 쓴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선 길이를 써요. 길이를 지금 당장에는 여기선 잘 안 쓰는데 이거 3학년 때는 또 나옵니다. 3학년 때 내심 나오고 외심 또 나오는데 거기서는 길이를 씁니다. 그럼 미리 한번 쓸게요. 자, 요 변의 길이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요.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계속 다 합동이니까요.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외심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는 주로 뭘 보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봐요. 넓이 말고 딴 거 하나 더 있을 텐데 잠시만요. 네. 네. 그게 중요하진 않네요. 넓이를 봐요. 넓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삼각형 I, AB 더하기 I, BC 더하기 I, CA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I, AB 즉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내저번에 각과 관련돼서 나오는 거는 뒤에 하나 더 나올 텐데 내저번에서만 나오는 성질, 내심에서만 나오는 성질은 이거예요. 내심의 위치 대신에 내심에서는 뭘 쓴다고요? 요거요. 넓이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그거 다시 키워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삼각형 하나 그려서 각의 이등분선 이용해서 삼각형을 그려본다면 요각의 크기를 x라고 한다면 여기가 x가 된다 그랬고 y가 되면 y가 된다 그랬고 z를 z라고 된다 그랬죠. 일단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0도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각 BIC는요? 180도에서 Y 더하기 Z만큼을 뺀 값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180에서 90-x만큼을 빼게 되는 거죠. 정리하시면 90도 플러스 x가 되는데요. x라고 하는 애는 a의 절반이죠. 외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BOC는 2배만 하면 끝나는데 여기서 문제 BIC는요 뭐라고? 90도에다가 2분의 1 각 A를 해야만 합니다. 계산이 조금 더러워요. 그리고 삼각형의 둘레라고 하는 이거를 만약에 한 변의 길이를 A, B, B, C라고 놓는다면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A, B, C,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걔는 잘 안 쓰니까 넘어갈게요. 자, 필요한 것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요. 딱 깔끔하게 반만 적었어요. 자, 개념 요약 노트, 개념 요점 정리? 네. 좀 더 색깔을 컬러풀하게 썼어야 되는데 자꾸 흰색만 쓰네. 아니,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뜩이나 글씨도 못 쓰는데. 아이고. 자, 갈게요. 원의 할선과 접선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것들만 체크합시다. 원의 두 점과 만나는 직선,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원과 접선이 만나는 점. 그렇구나. 넘어가죠. 접선과 반지름. 예, 요거 꽤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요 부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수직이라고 하는 거. 그죠? 접선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이 항상 수직입니다. 다음, 내접원과 내심,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지만 삼각형은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이라는 말을 특별하게 언급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제 정의 바뀌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내접원의 중심이요. 저 지금 색칠되어 있는 두 개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성질이에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리고 내심에서부터 세 변까지의 거리는 모두 같다. 그 같은 거리를 뭐라고 불러요? 내접원의 반지름. 다음. 그 뒤에 렉처라고 나와 있는 거 2번 보시면 29페이지에 내심의 위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등변 삼각형이랑 정삼각형 정도는 조금 특징이 있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심과 외심은 모두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정삼각형은 앞으로 나올 것까지 말씀드리자면 정삼각형은 모든 중심이 일치한다입니다. 라고 외우셔도 돼요. 기억하셔도 됩니다. 정삼각형은 모든 중심이 일치한다입니다. 29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있는 그림에 외심과 내심이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무게중심이라는 거 하나를 더 배워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일치합니다. 정삼각형은 모든 중심이 일치합니다. 이그젬플 8-1번. L은 할선이죠. L-는 접선이고요. T가 점이고 PQ 현이라고 해요. 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L-와 OT는 항상 언제나들 수직입니다. 자, I가 ABC의 내심일 때 ID
IE, IF 해서 꼭지점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린 곳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요. BD와 BF의 길이가 같습니다. BD와 BF의 길이가 같습니다. AFI와 AIE가 합동이고요. ICD, ICE라는 각이 크기가 같겠죠. IF 길이 얼마? 그림 보시니까 4cm 나와 있네요.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4cm라고 나와 있으니까 IF의 길이 4cm. IBE의 크기가 25도라고 나와 있다면 IBD의 크기도 25도. 내저번의 넓이 얼마? 16파이. 여러분들 원의 넓이 구하실 때 은근슬쩍 스리슬쩍 파이를 자꾸 빼먹고 맞다 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파이라는 값 자체가 무려 3.14, 1592, 6535라는 기타 등등 이라는 값을 가진다면 3배 차이 나요. 그죠? 맞다가 아니라 그냥 다른 답 쓴 겁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 누구요? 여기 내가 누구를 이름을 불러줘 비유를 해야 좋을까? 아니야,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자. 자,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숫자로 절대 다른 거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뒤에 9번 내심 활용. 내심 활용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저기 두 번째 거 확인해 주세요. BIC의 크기는 90도 플러스 2분의 1 각 A. 그 다음에 3번에 되어 있는 게 그 반지름의 길이와 삼각형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요. 요거 되게 은근 중요해서 상당히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32페이지에 이제 내심, 외심 비교라고 나와 있는 것들 여기 있는 저도 지금 최대한 오른쪽에 좀 비슷하게 모양 안 지우고 일부러 적어드렸는데요. 이름 말고요. 정의 말고 성질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뭐가 같다고요? 어디까지? 외심은 뭐야?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 내심은요? 변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 그 다음에 뭐의 교점이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여기는요? 내심은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거 다 머릿속에 숙지해서 다음 시간까지 외워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 푸는데 좀 잘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외심과 내심에서 마주보고 있는 그 각의 크기가 내심은 BOC의 크기, 외심에서 BOC의 크기는 얼마? 2A. 그럼 여기는 BIC의 크기는 얼마라고? 90 플러스 2분의 1A. 2A, 90 플러스 2분의 1A. 그 다음에 그러면 외심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거 중요한 건 뭐였다고 했죠? 외심의 위치. 예각삼각형은 내부에,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심, 빗변의 중점에, 외곽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은 삼각형 외부에. 그러면 여기 내심에서 써먹는 건 뭐라고 했죠? 넓이와 관련돼서 내심의 반지름,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와 삼각형 전체 넓이를 이용해서 요거 공식 하나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는 다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해요. 짠. 이게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여기까지가 삼각형의 성질이에요. 2학년 2학기 때 외울 게 제일 많다고 얘기했죠. 꼴랑 이제 하나 한 거예요. 삼각형의 성질 하나요.
근데 그 안에서 벌써 4개 나왔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내심, 외심. 자, 9-1번도 한번 쭉쭉쭉쭉 보도록 하죠. y가 몇 도? 30도예요. 9-1번에 그죠? 이그젬플. 이그젬플 9-1번에 y가 30도예요. x는 얼마예요? 55니까 35도네요. 그죠? x가 35도, y는 30도. 2번은 뭐 하라고요? 90 플러스 30도. 90 플러스 30도 해서 120도. 오른쪽 그림에서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7, 8, 5라고 할 때 둘레의 길이가 얼마니까? 20. 반지름의 길이 얼마? 2 나오죠? 식이 어떻게 되는데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둘레.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20이라는 값이 20이 나오기 위해선 반지름이 2cm가 나와야겠지요. 자, 9-3번 같은 문제가 이거 어디다 그려야 되나? 공간이 부족하네. 이런 문제로서 생각하면 x를 구하고자 해요. 6이고요. 그러면 7이고요. 5라고 하네요. 뭐 길이는 좀 틀려 먹었는데 일단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가요? 길이가 같은 거 어느 쪽이야? 여기죠. 위에죠. 여기가 x면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게? 7-x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고 7-x가 되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고 5에서 7-x를 빼주면 x 빼기 2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요? x 빼기 2요. 즉 2x 빼기 2가 얼마? 6. x는 얼마? 4. 네, 한 바퀴 돌리시면 돼요. 길이가 같은 거, 빼준 거, 같은 거, 빼준 거, 같은 거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시면 됩니다. 힘들지? 자, 10분 남았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도 찾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 찾을 수 있습니다. 자, 9-1번. 내심 보는 순간 이제 뭘 떠올려야 돼요? 내심에서 중요한 거. 자, 여러분들아, 외심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잡아보고 내심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씩만 잡을게요. 외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멘트 중에서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심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걸 제일 중요하게 써요.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뭘 구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등변 삼각형 찾아갖고 각 찾는 문제로 많이 유도가 되고요. 그럼 그거에 비해서 내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합동을 이용하긴 하는데 오히려 얘는 반대로 그래서 길이 또는 넓이로 많이 빠지는 편이에요. 가계 크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특정한 9-1번 가계 이등분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무슨 문제라고요? 가계 이등분선 문제예요. 지금 공간이 부족한데 지우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 지워도 돼요? 안 돼요? 애매해요? 여기다가 어떻게든 해결해봐요? 지우지 마요? 겁나 쭈구리하게 써볼게요.
자, 쭈글. 가게 이등분선, 가게 이등분선. 네,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가 80도라고 했고요. A, B, C, D, E라고 했을 때 어디가? 요각의 크기가 X, 요각의 크기가 Y, 그 다음에 여기가 내심이라고 한대요. X 플러스 Y 구하라고 아마 문제가 나올 겁니다. 요 각 한쪽의 크기를요, A로 잡아요. 요 각 하나의 크기를 C로 잡을게요. 그치? 2A 더하기 2C의 값이 100도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A 2개, C 2개, 80 빼면 100. 그치? 다음, 야, 그러면 X는 뭐야?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고 해서 X 대신에 80 더하기 C 써도 됩니까? 돼요. 80 더하기 C 써도 돼요. 되죠. 그럼 Y 대신에 80 더하기 A 써도 돼요. 돼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될까요? (160에다가) 50까지 더해주면 210도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죠?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A 더하기 C는 50도라는 걸 이용해서 160 더하기 A 더하기 C, 160 더하기 50도, 210도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자, 9-2번. AG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일단 AH의 길이는 얼마게요? AH의 길이는 얼마예요? 12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넓이 60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죠? 12죠? AH의 길이는 10이죠? 거기서 AG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건 뭘 해주는 겁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서 2번 빼주는 거 맞아요?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넓이로 가야죠. 뭐이?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둘레. 둘레 얼마야? 13? 13? 10. 그 값이 얼마? 60이래. 그래서 계산해주면 18 3분의 10 맞죠?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10 나오니까 AH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고? 12. 그럼 12에서 3분의 20만큼 빼주면 3분의 16 나오겠네요. 됐을까? 9-3번. 뭐야, 하나 더 있었어? 여러분, BOC의 크기가 몇 도게요? BOC 80도. 그러니까 OBC 몇 도? 50도. 맞아요. 100이니까 반띵해서 50도 나오는 거 맞아요? OBC가. 그러면 IBC는, 다시. 각 B의 크기는 몇 도? 70도. 140도의 절반이니까 70도. 그럼 IBC의 크기는 몇 도? 90.
아까 니네가 지금 각 B가 몇 도라 했어? 70도라 했어? 그러면 I, B, C는 몇 도야? 35도지? 그지? 그래서 답이 뭐야? 15도죠. 그래서 15도죠. 헷갈리시죠? 이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내심 외심 복합 문제. 내심 외심 복합 문제는 일반적으로 자, 외심에서는 뭘 찾았어요? 외심에서는 뭘 이용했어요? 이등변 삼각형 이용했어요. 그죠? 그래서 2배 되는 거랑 80을 이용해서 밑각의 크기가 50인 거 체크했죠? 다음 얘는요. 여기서는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이용하니까 굳이 BIC 크기 볼 필요도 없이 각 B 이등분선 해서 바로 한쪽 구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 제일 쏙쏙 뽑아 먹을 수 있으려면 개념 요 한 바닥 정도 되는 거에 대한 개념 정확하게 외워주셔야겠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아마 이등변 삼각형이나 직각삼각형에서 아마 요 정도 제가 개념 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외심 내심에서 좀 큼직큼직하게 적고 그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었습니다. 삼각형과 관련돼서는 요 정도 내용에서 더 배울 거는 뒤에 2개 더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비상교과서 쓰시는 분 손? 비상교과서가 어디 있더라? 비상교과서가 누구더라? 비상교과서 쓰는 학교가 어디더라? 동아 없냐? 하나 더 있는데 36 없냐? 그 다음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비상이라는 교과서는 삼각형의 성질 안에 뒤에 나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른 그 외 8종 교과서는 닮음 뒤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니네 시험 범위 할 때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물어봤습니다. 혹시나.